자, 요번에 다루게 되는 거는 이제 메카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거시는, 아직도 많이 써. 뭐, 그래도 아주 소수의 회사들을 쓰지 않을까 싶겠지만, 옛날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 했잖아. 그 회사 들어가면 자기 개발하는 사람 흔치 않아. 거의 없어. 몇 명 없어요. 썼던 거 계속 쓰는 거야. 썼던 거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4점대, 그럼 몇 년도인가? 2000한 12년도? 13년도에 쓰던 거야. 10년 됐지. 그치, 레것이라는 애가, 쓰던 애가 한 10년 전에 쓰던 거 느낌이에요. 근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많이 쓰더라. 많이 써요. 근데, 그래도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직도 얘를 이제 쓰는데, 얘가 모든 기능을 100% 완벽하게 대응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아직도 레것이 쓰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장단점을 알아야지 우리가 쓸 때 좀 편할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얘는, 어, 일단 첫 번째 애니메이션 리타게팅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치? 애니메이션 리타게팅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이게 되려면 뭐가? 아바타 시스템이 돼야 돼. 두 번째, 얘를 시각적으로 비주얼 스크립팅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애니메이션 전환들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어요. 얘를 이 비주얼 스크립팅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쓰는 시스템이 FSM이야. 우리가 배운 거.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리타게팅을 하기 위한 조건을 좀 먼저 봅시다. 얘는 리타게팅의 조건에서 어, 리깅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모든 대상, 모든 최상위 객체의 모든 오브젝트의 뭐 클래스들의 최상위 객체는 뭐였어? 오브젝트였죠. 그것처럼 얘네들도 일반화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리타게팅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되는 것을 우리는 제네릭이라고 하고 얘는 뭐야? 일반화 시킨 거야. 모든 애들을 다 애니메이션을 다 커버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고. 그런데 리타게팅만 한정해서, 이 메카님에서 리타게팅만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거. 얘는 인간형 캐릭터만 쓸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인간형 캐릭터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 휴머노이드라고. 이거 외에, 인간형 외에, 뭐, 개가 있다, 탱크가 있다, 이런 모든 애들은 다 어떤 형태로 써야 돼? 제네릭으로 쓰는 거야. 2D에서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겠지. 그지? 2D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그럼 2D도 똑같이 메카님이라는 걸 사용하거든? 그럼 2D에서는 제네릭과 휴머노이드 뭘 사용할까요? 결국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야 돼. 2D에서. 2D에서 캐릭터가 튀어나와. 인간형 캐릭터가 튀어나와. 그렇더라도 얘네는 무조건 제네릭이야. 이 휴머노이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휴머노이드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까 스켈레톤이 있고 그 각각 그 스켈레톤에 연결되어 있는 본들이 있다고 했지. 그쵸? 이 본이 필수 본이 15개의 필수 본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이 몇 개? 어, 15개의 본들이 이렇게 돼서 한 휴머노이드 이런 식으로 리깅이 잡혀져 있는 애들이 휴머노이드. 이거 된 애들만 어떻게 리타게팅 되는 거야. 인간형으로. 그리고 얘 지금 이렇게 좌우로 나란히 이렇게 서여놨잖아. 그치? 이런 자세를 뭐라고 하냐면 T 포즈라고 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서 있는 애도 있어. 이렇게 서 있는 애도 있어. 이걸 A 포즈라고.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T 포즈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리타게팅 이게 되려면 리깅할 때 캐릭터에 T 포즈를 만들어 놓고 리깅 작업을 해야 되고요. A 포즈라는 형태로 리깅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니티에서는 안 돼. 이렇게 T 포즈로 만들어 놓고 써야 돼. 오케이?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얘네들만 휴머노이드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재활용을 리타게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우리 다운 받아놨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블링크 안에, 아트 안에 뭐 애니메이션 있고 이렇게 돼 있네. 자, 모델 데이터는 안 들어와 있나 보다. 그럼 모델 데이터도 하나 다운 받읍시다. 자, 에셋 스토어로 와서 3D에 이번에 캐릭터로 들어가고요. 카테고리에. 그다음에 무료. 이렇게 3D에 캐릭터에 무료. 이 중에서 뭘 사용해 볼까? 뭔가 괜찮은 것들이 이렇게 많아졌냐? 얘 잠깐 볼까? 어떻게 생긴 거야? 휴먼 RPG 캐릭터. 오호, 맨. 이렇게 옷 입고 있는 애 있네. 얘를 사용합시다. 오케이? 자, 얘 내 셋에 추가하기. 다운로드해서 가져올게요. 자, 임포트. 어, 얘 같은 회사 거구나. 블링크. 아트 안에 캐릭터라는 게 생겼네. 그치? 블링크 안에 아트 안에 캐릭터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이 안에 보면 스타일라이즈, 그리고 휴먼의 프리팹 휴먼의 이렇게 뭐야? 어떤 녀석으로 써야 돼? 보자. 얘는 어드벤처 캐릭터를 다시 다운받을게. 크네. 자, 여기서 팁 하나만 다운받는 동안 알려주고 가자. 여기 메카님이라고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애. 얘는 특징이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상태 머신을 사용해서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놨어요. 각각의 상태 전환 애니메이션을 상태로 보는 거야. 자, 이거 화면 봐봐. 가만히 있는 얘도 알고 보면 뭐야? 가만히 있을 때 흔들흔들하거나 이렇게 서 있는 자세를 보면 이것도 결국에는 애니메이션이야. 그쵸? 뛰는 것도 보면은 애니메이션이지. 뭐든. 점프하는 것도 애니메이션이지. 각각의 점프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결국에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얘가 내부적으로 상태 머신을 넣어놓은 것도 애니메이션을 각각에 보면 결국에는 상태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 내부적으로 상태 머신을 넣어놔서 각각의 상태들이 이렇게 전환되게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 근데 잘 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과 그 다음에 뛰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환돼야 돼. 뭐 당연하죠 라고 하겠지만 어떠냐? 여기에서 여기를 전환될 때 부드럽게 전환되려면 여기에서 다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살짝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이렇게 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이 중간 프레임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야지 부드럽게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전환될 텐데, 이게 없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이 메카니즘이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중간 프레임 있지 방금 있었던 이 중간 프레임을 유니티에서는 여기에서 요걸로 전환될 때 자동으로 만들어줘. 여기에서 여기로 상태가 전환될 때 이 중간 프레임을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면 상태 전환될 때 있지.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전환될 때 얘는
속도 최적화가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단일 애니메이션만 재생할 거야. 단일 애니메이션만 그냥 계속해서 재생할 거야. 부드럽게 이거 전환되는 거 없이 그냥 단일 애니메이션만 재생할 거야. 이거는 뭐가 더 빠르냐? 아까 얘기했던 레거시가 더 빨라. 걔는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야. 단일 애니메이션 재생을 한다면 얘가 더 빠르고, 근데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연동돼서 이렇게 전환한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된다면 뭐가? 얘가 더 빨라. 얘가 더 빠르다. 근데 모든 애니메이션은 결국엔 이 애니메이션은 다른 애니메이션들로 이렇게 전환되지,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거 쓰는 게 제일 무난할 거야. 메카닉. 근데 아직까지 실무에서는 레거시를 많이 쓰고 있다. 자, 다 받아줬으면 임포트 하고요. 자, 임포트 하면 여기 어드벤처 캐릭터의 프리셉에 보면 이렇게 맨, 요런 맨이 나오네. 어허, 야, 우리 주인공으로 쓰기에 딱인가? 아, 에너미로. 아, 그지? 에너미 캐릭터로 딱이네, 지금. 이거 보니까. 그죠? 맨. 딱 걸렸어, 너. 총도 권총으로 하는 게 낫겠는데? 얘 권총 들게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얘를 써봅시다. 맨풀. 얘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다운받아주세요. 뭐, 다른 것도 괜찮아. 자, 이렇게 했지. 이제 에너미를 얘로, 이 스미스 요원을 얘로 바꿔볼게요. 미안하지만 스미스의 더 이상 외관은 이걸 쓰지 못하겠어. 자, 나는 얘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에너미의 자이자이자이식으로 이렇게 등록할게요. 이렇게 에너미의 자식으로 등록하고 요 캡슐 있지? 얘는 쓰이지 않을 거라서 딜리트.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충돌체는 이렇게 딱 적당하게 되어 있고 이 형태 보면 이미 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아바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 원본 메시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에너미 밑에 우리 맨풀 나 이렇게 넣었는데 얘 밑에 들어가 있는 거 메시 폴더에 들어가 보면 맨 메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스탠드도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맨 메시를 선택해 보면 맨 메시를 선택해 보면 메시 폴더 안에 있어요. 우측에서 인스펙터 창에서 이 모델 첫 번째 모델 탭에 자, 첫 번째 여기 모델 탭을 요거를 선택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맨 메시에 대한 외부 요거 프리뷰가 나오지. 만약에 안 나오면 요 맨 밑에 요거 요게 선 있죠. 두 줄 그어있지. 여기다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면 돼. 마우스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프리뷰 창이 뜰까요? 됐죠? 이걸 좀 밑으로 내려주고 여기 보면 스케일 팩터가 있죠. 스케일 팩터. 얘를 임포트 할 때 세팅이야. 이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 메쉬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를 얘는 FBX 파일이에요.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이야. 오케이? 외부에서 우리 뭐 포토샵 파일 같은 것처럼 외부에서 가져온 그 파일이야. 얘는 대신 맥스나 마야, 뭐 C4D 어디 뭐 여기저기에서 이런 전용 툴을 이런 모델을 만드는 거기에서 가져온 그 데이터야. 보통 여기다가 내보낼 때 3D 양 포맷을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FBX라는 포맷으로 내보내요. 여기에는 뭐 텍스처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서 들어올 수 있거든. 표준 포맷이라고 보면 돼요. 얘를 사용하면 다른 콘텐츠에서도 사용하기 되게 쉽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OBJ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맥스 파일 있잖아. 원본 파일 뭐 얘네들과 마야에 관련된 얘네들 파일도 원본 파일도 가져다 넣을 수 있어. 원본 파일도 넣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겠어? 원본 파일을 여기다 넣어놓잖아? 만약에 여기다 원본 파일을 넣어놨어. 우리가 그럼 원본 파일을 여기에서 가져다가
작업을 하고 했어. 예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작업하고 뭐 쓰고 했어. 그러면 아트가 원본 파일을 많이 수정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게 반영이 되겠지. 그러면 그냥 작업하고 아트는 계속해서 작업할 수 있어. 이런 장점이 있겠지. 반복 작업에 편안한 점이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해서 원본 파일을 여기다 넣다가 원본 파일 우리가 잘못해서 합쳐봐서 알다가 날아가는 거. 날려버리면 원본 파일이 날아가는 거. 되게 크리티컬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FBX로 내보내고요. 또 하나 원본 파일을 그냥 넣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FBX로 내보낼 수 좋은 거는 FBX 파일 형태로 내보낼 때 사용하는 데이터,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 뭐 우리나라에서는 맥스를 많이 쓰니까 맥스에서 FBX를 내보낼 때 이때 이거는 사용할래, 이거 UV 이거 쓸래, 그 다음에 라이트 맵을 위한 UV 이거 쓸래, 아니면 뭐 쓸래, 애니메이션 쓸래, 뭐 쓸래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내보내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안 쓰는 것들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치? 걔네들은 내가 체크를 다 풀어가지고 딱 세일해야만 하면 데이터 크기를 최적화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원본 파일을 그냥 넣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다 긁어오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되게 커진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조건 FBX로 내보내서 가져와서 쓰고 오른쪽에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모델 탭이 바로 얘를 가져올 때 임포트 할 때 세팅 창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케일 팩터는 자 맥스 써본 사람, 맥스 사용해본 사람, 3ds 맥스, 마야, 어, 마야는 기본 유닛이 어떻게 돼? 얘는 미터 단위라면 마야는 그래. 어, 마야는 내가 알기로는 기본으로 미터 단위로 되어 있을 거야. 맥스는 센티미터 단위? 아마 근데 요즘에 유니티를 워낙 그런 쪽 많이 사용률이 높아져가지고 맥스 같은 경우는 게임 쪽에서 많이 써서 걔도 미터로 바꿔낼 수 있는데 일단 기본 단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기본 작업할 때 이 단위가. 그럼 걔 같은 경우에는 센티미터로 돼 있고 유니티는 뭐야? 단위가 미터지. 센티미터로 작업되어 있는 애를 유니티로 바꾸면 어떻게? 유니티에서 미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만약 얘네가 100cm 이렇게 했어. 유니티로 보면 100m 단위를 이렇게 바꿔버리지. 그럼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와버리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스케일 팩터 값으로 그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기본 미터 단위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100cm 유니티로 바꾸면 어떻게 돼? 100m 돼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아이고, 얘를 이렇게 줄여버려야 될 수 있고.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을 이렇게 할 때.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와서 임포트 해버리면 이거 가져올 때 어플라이 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난리 났지? 이쁜데? 알고 보니 하트가 숨겨져 있었어. 예. 왜 이럴까? 얘는 알고 보면 이게 프리팹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얘 안에는 잘 봐요. 이렇게 많은 다른 또 하위 메쉬들로 꾸며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얘만 여기에서 0.01로 해주면 돼, 안 돼? 안 돼. 이 하위 메쉬들도 다 얘네들도 모두가 다 바뀌어줘야 될 거야. 얘네들도 임포트 세팅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거나 여러 가지 다 적용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거에 맞춰서 다 작업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스케일 팩터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스케일 팩터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져와야 돼. 여기 1cm 유니티에서 이렇게 0.01m 뭐 이런 식으로 환산해서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여기 컨버트 유닛이라는 애가 들어왔네. 자동으로. 원래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죠. 자, 어플라이 하면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거고. 그 다음 밑에 잠깐 몇 가지만 잠깐 볼게. 여기 메시 컴프레션. 메시 데이터를 압축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압축하겠어? 이 버텍스가 되게 인접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막 이게 잘게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돼 있을 텐데 이렇게 너무 인접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에이 그냥 너네는 이 정도 거리면은 퉁쳐서 하나로 합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퉁쳐서. 오케이? 그런 류의 압축 기법이 여기 메쉬 컴프레션이에요.
데이터를 줄이려면 그렇게 로우, 그, 뭐, 미디엄, 하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걸 했을 때 잘못하면은 애니메이션 이런 것까지 연동돼가지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 그, 페이셜 애니메이션, 그, 모핀 이런 애니메이션 혹시 들어봤나요? 얼굴 표정에 관련된 거야. 이렇게 있으면 얘가 웃을 거야. 그럼, 이거는 돈을 박아서도, 똑같이 돈 박아서도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지만, 이렇게 얼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을 버텍스 자체로 잡아당겨서 애니메이션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것들을 모프 혹은 페이셜 혹은 버텍스 애니메이션 뭐 이런 식의 용어들로 표현을 하거든. 이것들은 일반 외부에서 마야나 맥스 이런 데서 애니메이션을 잡아갖고 유니티로 내보내게 하면 갖고 와서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것들 작업할 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얘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어. 그래서 얘 기본이 오프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여기 보면 여기 Generate Lightmap UV 이거 보이죠? 여러분들이 라이트맵 구워봤지? 라이트맵이 제대로 구워지려면 얘네가 만약에 외부에서 갖고 와서 이런 데이터를 모델을 외부에서 가져왔어. 걔네들이 외부에서 가져올 때 걔네들한테 라이트맵 UV가 세팅이 돼 있어야지 라이트맵을 구울 수가 있어. 제대로 구워져. 오케이? 근데 그 라이트맵이 UV가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들 라이트맵을 구워도 그게 반영이 안 될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라이트맵 UV를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구워줄 거예요. 배웠나? 이 내용은 아트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 이런 거 하나 팁으로. 라이트만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내보내기 할 때 거기 원본 데이터에서 라이트맵을 세팅 안 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스토어 같은 데서 내려갔다 보면 그러면 이게 왜 라이트맵이 적용이 안 되지? 왜 얘만 자꾸 원색으로 자꾸 나오고 라이트맵이 안 되지? 그럴 때는 어떻게 라이트맵 UV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이걸 체크해 줘야 돼. UV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죠? UV가 뭐야? 텍스처 좌표가 그치? 버텍스 좌표에 일들 매핑되기 위한 값이라고 했죠. 텍스처가 버텍스에 옵셋이 어디가 붙어야 되는 이런 거 모르잖아. 우리 정보를 모르잖아. UV가 바로 텍스처하고 얘하고의 버텍스하고 붙을 좌표인 거야. UV. 그럼 그 UV가 있어야 라이트맵을 구워서 그 UV대로 이걸 입힐 텐데 UV가 없으면 라이트맵을 입힐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 정도 하나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리그 탭을 들어가서 보면 음, 리그 탭을 들어가서 보면 얘 원본 자체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맨 메시 원본 데이터 자체가 애니메이션 타입 리그에서 애니메이션 타입이 휴머노이드로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을 쓸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외부에서 가져온 애들 걔가 휴머노이드로 되어 있으면 나도 휴머노이드니까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아바타 시스템이 동작해서 어떻게 다른 애니메이션을 가져다 우리가 쓸 수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얘를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레거시, 제네릭, 휴머노이드 이렇게 돼 있지. 레거시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옛날 거 레거시고 얘를 선택하잖아?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눌러버리면 내가 얘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 가져다 놓잖아? 그럼 컴포넌트가 애니메이션이라는 컴포넌트가 붙어요. 옛날 거를 써야 돼가지고. 그런데 얘가 제네릭이나 만약 휴머노이다. 그러면 여기에 애니메이터라는 게 붙어.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냐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냐 이런 거. 나중에 최적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유니티는 모든 컴포넌트가 붙잖아? 그럼 내부적으로 이 컴포넌트들을 처음에 실행할 때 내부 메모리 테이블에다 다 우르르 올려. 함수 테이블처럼 컴포넌트 테이블에다 우르르 다 올려. 아무런 게 하는 게 없어도 걔 등장을 무조건 한 번씩 다 실행을 시킵니다. 왜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기둥이야. 기둥에는 애니메이션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얘가 그냥 기본 설정에서
뭐 제네릭이나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가져다 놓으면 여기에 어떻게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동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이거 지워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아예 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돼. 안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엔 얘네들 성능에 다 영향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거는 제네릭 아니면 휴머노이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휴머노이드로 하잖아? 그러면 여기 아바타 데피니션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 컨피규어 이런 버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자, 얘를 클릭해 보면 컨피규어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가 이 러버, 이 강도가 뭐가 되어 있어요? 좌우로 나란히 이렇게 돼 있지. 이것을 뭐라고 해? T포즈라고 하나. 됐어요? T포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각각의 여기 트랜스폼들이 여기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얘네들의 정보를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 안에 하위에 얘네들이 본 정보고요. 본. 여기 보면 각각의 여기 뼈대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 위에는 메쉬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메쉬 정보들이 요만큼 들어가 있어.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키워버리면 뭐 이거는 의미 없고. 자, 어쨌든 여기에 얘네들이 이렇게 T포즈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만약에 아까처럼 A포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있겠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돼 있을 거란 말이야. 회전돼 있어. 그러면 얘가 T포즈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못 리딩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어디 이거 본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이거 관절 있잖아. 관절 하나 선택하고 회전시켜 보면 이렇게 회전시켜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본들이 이상하게 돼 있어 지금. 그럼 이거 T포즈로 다시 설정해 줘야 돼. 뭐 다시 모델링 툴에 가서 해도 되지만 우측 하단에 가보면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보면 여기 매핑이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포즈라는 게 있어. 그치? 우측 하단에 보면 포즈라는 게 있어. 여기 리셋 누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다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 있어. 그치? 리셋 누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포즈에서 인포스 T셋, T포즈, 엔포스 T포즈로 이렇게 클릭하면 얘가 자동으로 T포즈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팅해줘요.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거 이용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하이라키 상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본 네이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걔네들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다 할당이 돼 있어. 바디에 보면 전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필수본이라고 했죠. 필수본이 우측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얘가 제대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을 할 때 휴머노이드로 설정해 쓸 수 있어. 거의 우리가 사용할 일은 없어요. 보통 기본으로 바이패드 형태에서 만들어내면 나중에 되니까. 다 됐다 그러면 여기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형태가 있다. 여기 옆에 보면 머슬 앤 세팅스가 있지. 얘를 클릭. 머슬 앤 세팅. 클릭. 그러면 여기면 프리뷰. 프리뷰를 해볼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셔널 세팅에서 여기 에디셔널 세팅에 보면 그 있잖아. 등치가 이만한 애가 팔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꺾이면 그러면 안 되겠지. 어디까지만 꺾여야 되겠지. 제약을 줄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여기 저 내용이라고 봅니다. 에디셔널 세팅에서 얘 어디까지 제약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여기서 줄 수가 있어요. 보통 뭐 이것까지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잘 동작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게 프리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지? 만세. 우두둑. 그 다음에, 우츠, 우츠. 유연해, 유연해. 그렇지? 그 다음에,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추면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쭉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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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별의별, 이제, 이런 동작들이 다 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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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자, 손가락도 쫙, 쫙, 어, 쭉, 잼, 잼, 할 수 있고. 이것도 폈다가 손가락도 쫙, 개구리처럼 쫙, 쫙,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게, 너 이런 거 좋아하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냈죠. 이게 다 테스트가 끝났어. 그럼 done 하면 얘가 여기 보면 done 해서 놓으면 얘 하위에 이렇게 아바타라는 게 만들어져. 얘에 관련된 아바타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휴머노이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 이제 아바타가 됐어. 그러면 저렇게 제너리게 됐으면 얘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비주얼 스크립팅 관련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오케이? 자, 내용은 뭐 복잡하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냐 실무에서 사용할 때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일은 없지만 그 있잖아 결국에는 어떨 때 생기는 문제 하나 때문에 아트 쪽에서는 이거 나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프로그래머들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짚어주거나 가이드 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치? 그런 형태에서 얘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적화 형태에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알아둬야 되고. 자, 다음은 얘한테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다음 내용이에요. 바로 비주얼 스크립팅 관련된 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는 얘를 이용해서 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비주얼 스크립팅을 사용해서 저 애니메이션을 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플레이해보면 우리가 갖춰져 있는 이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가지. 갑자기 무서워졌어. 이놈, 뒤로 가. 둥. 자, 이제 얘한테 애니메이션을 하나 이제 입혀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애니메이션 세팅까지만 하고 한번